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화면 주세요. 당신이 무심코 신었던 신발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적신호가 된다. 나쁜 신발을 신게 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 절대 신으면 우리 몸의 주춧돌 발을 짓누르는 위험한 신발. 피로가 가중되더라. 거의 우리 애기들이거든요.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과연 당신의 발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신발로부터 내 몸을 지켜라. 신발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는 신발들을 쭉 준비해 봤거든요. 자, 남무식 원장님. 근데 정말 신발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생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신지 않고 우리가 맨발 상태에서 많이 이제 보행을 하게 되면 발에 관련돼 있는 근육들이 균형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골고루 많이 길러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발을 많이 신기 때문에 그것도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으시면 좋으신데 나쁜 신발을 많이 신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발의 문제가 결국은 무릎, 골반, 허리, 목 여기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신발을 신게 되면 우리의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강욱 소장님. 네, 나쁜 신발 때문에 발이 무너지면 왜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까? 네. 발의 지면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면은 마치 초석이 기울어진 건물에 모든 층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유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발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발 때문에 발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체중 분산이 잘 안 되니까 아까 우리 고수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목, 무릎, 또 고관절, 척추까지 올라오고 두 번째는 또 버티는 이 어떤 그 기능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턱관절하고 경추 쪽하고 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혈관이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변형이 되니까 혈액이 한쪽으로 많이 가고 한쪽은 덜 가고 할 수 있는 혈행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심장이나 폐나 또 신장 기능도 약화가 오고 또 우리 왜 정맥이 붉어지는 정맥류가 많이 올 수 있고 고혈압이나 또 심장병 같은 질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어떻게 놓고 사느냐가 모든 질환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발에 제일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춤형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 있습니다. 네. 자, 남문식 박사님 바로 여기 많이 있거든요. 네.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 골라주시죠. 골라주시죠. 네,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신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쁜 신발이고 버려야 할 신발을 먼저 고르면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신발들이에요, 사실. 하일이요? 네, 하이힐 보시면 이 하이힐은 보다시피 참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긴 하지만 발에겐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면 모든 체중은 다 이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있는 우리 전족부 쪽이라 그러는데 발의 앞쪽에 힘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요. 또한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역시 이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도 영향을 받게 되고 골반도 앞으로 길어지게 되고요.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진다 해서 요쪽 전만증의 병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하이힐 하나로 인해서 우리 몸 전신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첫 번째 버려야 될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자들도 문제가 있는 신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신발을 좀 버려보겠습니다. 네. 자, 요 신발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발의 앞부분이 납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야 될 신발인데 이 신발 자체가 실제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되게 편해 보이는데. 네, 멋쟁이 신발인데. 아주 멋쟁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발은요 정상적인 발의 모양은 이제 아치가 있기 때문에 발등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발등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정상적인 신발인데 납작하게 되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야 발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을 평발을 유발시키는 신발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 실제로 발등이 납작한 신발들은 네. 이게 아주 편하신 분들은 본인 발이 평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발자 정상인 분들은 이런 발 신게 되면 또 평발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볼이 좁은 신발들인데요. 발볼이 좁고 끝이 뾰족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발볼이 좁게 되면 역시 우리 그 발 같은 경우는 이 발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보행을 할 때마다 이 발이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게 벌어지고 닫고 해도 움직임을 가지는데 좁게 되면 발이 이렇게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유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하이힐과 반대로 네. 굽이 없는 신발들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젤리 슈즈라 그러죠. 네. 예,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왜요? 얼마나 편한데요? 여름 바람도 술 잘 들어오고. 지금 이제 이 젤리 소재가 문제는 아니고요. 네. 바닥에 너무 쿠션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이 이 신발을 신고 충격을 흡수할 만한 상태가 현대인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자신이 앓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질환이 바로 평발입니다. 남 박사님, 평발인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평발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본인이 평발이면서 네.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평발들은요, 뭐 비대칭적인 우리 악관절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척추가 휘어지는 측만증이라든지 뭐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질환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평발 자체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런 질환을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발인지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좀 의아하거든요. 그냥 발바닥이 평평하면 평발 아닌가요? 네, 평발하면 이제 발 자체가 평평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평발은 우리 모형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요? 자, 이게 정상적인 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볼 때 보통 1.5에서 1.8cm 정도의 높이를 내측의 아치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평발은 완전 평발을 이렇게 완전 바닥에 닿은 경우예요. 네. 하지만 이 평발을 진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발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발을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고 보게 되면 발을 들고 누구나 대부분의 경우가 아치가 생겨져 있어요. 정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발이라고 모르게 되는데 들 때는 정상이고 바닥에 딛고 섰을 때, 하중이 걸렸을 때 평발인 사람을 우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발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상태를 진단할 때 뭐 암 몇 기, 1기, 2기, 3기, 4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평과 같이 평발도 정도에 따라서 기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평발도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네. 경우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발도 1, 2, 3, 4기를 나누게 되면 내가 평발 2기여도 평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평발 1, 2, 3, 4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알고 보면은 평발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정을 원장님, 왜 멀쩡했던 발이 평발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모가 많이 되는 거니까 퇴행이라는 게 오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릎도 오래 쓰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오게 되는데 뭐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다면 일단은 하이힐이나 플랫슈즈나 뭐 앞꿈치 딱딱하고 아까 발등 납작한 신발 같은 것들 오래 신으면 이 나쁜 신발을 오랫동안 신으면서 원래 신발이 발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발이 신발에 맞춰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치가 자꾸 눌려서 평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체중이 증가하면 하중 때문에 발이 펴져야겠죠. 자꾸 눌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평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지하는 발관절을 지지하는 근력이나 인대가 약해지면 지지를 못하니까 걔가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내려앉겠죠. 네. 그래서 또 평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 특히 나쁜 신발, 체중, 그리고 옆에 이제 근력이나 인대가 약화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평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발 진단법,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고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우리가 이 손에 네. 지문이 있듯이요. 네. 발에도 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여러분의 한번 종문을 찍어보고 예. 평발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순환 씨부터 나오십시오. 네. 이거 점점 치부가 드러나는. 자,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 발 놓고요.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이쪽 발을 예. 이렇게 그대로 올리셔서 똑같이 이 위치를 바로 올릴 겁니다. 똑같이요? 네, 똑같이 올려보십시오. 한 번에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제가 잡아드릴 건데 네.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앉으셔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찍은 발부터 뒤로 빼시겠습니다. 찍은 발부터 뒤쪽 네, 좋습니다. 평발일까? 평발이 아닐까?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좀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정상 발부터 1, 2, 3, 4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남몽식 박사님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정상 발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이 이 라인이 쭉 발라야 되고요. 이 아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깊숙하게 C자형의 아치를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5개 정도 다 찍혀야 정상적인 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기를 4등분을 했을 때 첫 번째 1단계 정도까지 와 있는 정도를 우리가 정상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다 늘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평발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2분의 1 지점까지 왔고요. 네. 평발 2기는 4분의 3 정도, 그다음 평발 3기는 거의 4분의 4까지 와 있죠. 네. 평발 4기 정도 되시면은 그 꼴뚜기 선을 같아요. 넘었습니다. 어머, 여기 넘었어요. 넘어서게 되면 평발 4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내가 평발이 몇 개쯤 해당한다는 걸 진단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평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평발 3기, 4기는 아주 중증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평발 1기나 2기는 사실 본인이 자각을 좀 덜 느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기는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3기 정도는 돼야 평발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1, 2기도 있었군요. 네, 1, 있습니다. 2기도 있었어요. 네. 우리 현주엽 씨 같은 경우는 첫째로 이 발 길다랗게 돼 있는 옆면 부분이 약간 이제 울퉁불퉁하게 굴곡이 좀 많이 젖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바깥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뼈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고 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제 골반이나 척추가 역시 비대칭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 있고 평발은 지금 거의 1기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 같고요. 역시 오른쪽 발도 마찬가지로 평발 1기 정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해요. 저분은 운동했던 분이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 몰라. 저는 완전 정상이라고 봤는데. 서순환 씨 보면은 어때 한쪽 발이 정상발도 아니고 평발도 아니고 네, 지금 서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발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족이라 그래서 이렇게 발등이 너무 높아져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바깥의 라인이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족으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첫 번째 점을 넘어서서 네. 평발 1기와 2기 사이에 있으세요. 그래서 오른쪽 발은 평발이시고 왼쪽은 오히려 요쪽에 가까우셔서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전 구두 신으면은 발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요쪽이고 오른쪽은 평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혹시 허리가 아프고 뭐 그런 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거 말 시키지 마. 상처를 후벼파시는 것 같아요.